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윗세오름에는 14.5cm, 진달래밭 13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온도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1100도로는 대소형 차량 모두 운행이 통제됐고 평화로와 첨단로 등 한라산 횡단도로 대부분은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 북부와 서부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지만 항공기의 운항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 전 해상에는 여객선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산간에 최고 8cm의 눈이, 해안에는 1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억 원대의 제주 마산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농업회사법인 전 현직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해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아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85억 원이 투입된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의 2대 대표였던 양모 씨는 지난 2011년 자금 세탁으로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 5억 5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3대 대표였던 양모 씨도 2천만 원에 불과한 식당 임대 보전금을 1억 원인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제출해 자부담금을 채워 보조금 1억 6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이들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중 계약의 공모한 혐의로 현 대표인 정모 씨 등 임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부담금 관련 서류들에 대한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심사로 인해서 위조한 통장이나 허위 계약서가 관할 관청에 제출이 되어도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만연히 보조금이 지급되어 왔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빌려준 사람만 모여가지고 따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어디 무슨 뭐 이사에 자료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로만 그냥 우리 같이 엮어본 건데 꽤 많이 되는 소리일 거 아니에요. 제주도는 뒤늦게 보조금 집행의 점검과 정산 등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2년에 한 번 해서 전문 회계 법인에 의해서 회계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보조금 관리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런 사례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주도는 보조금 환수를 위해 법인 부동산 가압류도 검토하고 있어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이 보조금 비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시 첨단과학단지의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가 도내 사상 최고가인 3.3제곱미터당 965만 원의 분양가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시행사 측은 아파트 759세대 가운데 410세대만 심사를 요청했고 나머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초까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고 입주자 모집 공고는 다음 달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2공항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주간정책회의에서 이미 국세청과 긴밀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국토부와 감정원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또 해당 지역 주민과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필요하다며 공항에 대한 도민 소통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 유입 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늘면서 처리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쓰레기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장도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어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하수 처리 실태와 증설 계획에는 문제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도내 하수의 70%를 차지하는 제주시 동지역 하수를 처리하는 제주 하수처리장.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요즘 하수 유입량을 살피느라 긴장감을 놓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하수량은 최대 13만 톤. 하지만 최근 유입되는 하수량이 11만 톤을 넘으면서 한계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6만 7천 톤 정도 처리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일평균 11만 7천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읍면 지역 하수를 처리하는 동부와 서부 하수 처리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각각 하루 6,0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미 유입되는 하수는 5,000톤을 넘었습니다. 도심은 물론 외곽까지 주택과 숙박업소 신축이 늘면서 하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도내 8군데 하수 처리장 가운데 5곳을 증설하고 동지역 하수는 읍면 지역 처리장으로 분산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단위 개발 사업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하수 처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가지고 증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증설에도 급증하는 하수를 모두 처리하기엔 힘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데다 최근엔 지역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조청과 구좌읍에 하수를 처리하는 동부 하수처리장. 2020년까지 이곳의 처리 용량은 12,000톤에서 24,000톤으로 2배 늘어납니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제주시 사마지구의 하수도 이곳에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처리장이 있는 월정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도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증설하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한 해 10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떠오른 월정리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월정리 마을에 이런 하수가 들어온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기정사실화 된다면은 월정리는 죽음의 마을 되어버립니다. 증설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증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협의 없이 진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갈등이 심합니다. 소통으로 적극적인 대화로 하면서 하수 처리장 증설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주민과의 소통을 계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입인구와 관광객들이 늘면서 하수 처리장 증설은 불가피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해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 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제주 해녀를 대한민국 제1호 국가 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원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제주도는 앞으로 태우와 원담, 돌, 염전 등의 어업유산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스마트 관광과 전기차 인프라 사업이 정부의 규제 없는 전략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제주를 포함한 전국 14개 시도의 전략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이 쇼핑과 숙박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전기차 전용 번호판도 도입되는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택배를 둘러싼 분쟁이 폭행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연말 연시, 소비자와 택배사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 MBC 문영철 기자입니다. 택배 영업소에 들어온 한 남성이 사무실 집기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곧바로 책상에 앉아 있는 직원에게 다가가더니 뺨을 연이어 때립니다. 다른 직원이 남성을 말려보지만 폭행은 계속됩니다. 고객에게 보낸 물건이 예정보다 늦게 배송된 것을 두고 벌인 승강이가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당일 배송은 안 됐지만 여건상에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상을 못 해주겠다. 네, 저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악성 고객이 와가지고 막 뭐 짜증난다는 그런 식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분쟁 상담 건수는 매년 만여 건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상의 인도일은 물건을 맡긴 날부터 2일 이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연말에는 택배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배송 예정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꼼꼼히 기재하는 것도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특산물 택배라든지 김장 택배, 귀중품 택배 등과 같이 서비스가 다양하니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점에 직접 항의하는 것보다는 고객센터나 소비자 관련 단체에 민원을 접수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추위가 더 심해졌습니다. 집에서 나오실 때 옷차림에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산간에는 10cm 안팎의 눈이 더 내려 쌓였습니다. 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이 시각 현재 대부분 도로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우선 1100도로는 모든 차량이 통제되고 있고요. 516도로는 소형 통제, 첨단로를 포함한 번영로와 평화로 등의 도로도 체인을 감아야 운행 가능합니다. 한편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앞으로 최고 8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해안 지역으로도 눈발이 날리거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일부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영하권으로 끌어내리겠고요. 바람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별다른 비나 눈 소식은 없지만 추위가 이어지면서 체온 관리에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도 내외에 보이고 있는데요. 체감온도는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도 4도 내외에 머물러 종일 춥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 서귀의 기온 3도, 안덕과 남원 4도, 낮 기온은 7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동부 지역의 기온 종일 5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네,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장거리 운전자들은 빙판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적도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윈드셔 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광주공항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는데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공항의 관제통신장애 사고는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바꿔주는 부품의 고장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전송장치 부품 고장으로 통신장애가 발생했고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고장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응이 늦었으며 보고 체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제주공항 관제통신 장비가 1시간 넘게 고장나면서 항공기 50여 편이 회항하거나 지연 운항됐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이끌어온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이 연임돼 앞으로 2년 동안 회장직을 이어갑니다. 강정마을회는 어제 저녁 마을 의례회관에서 주민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조 회장의 연임을 의결했으며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해군기지 반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총회에서는 마을 자산 매각과 생명평화문화 마을 추진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주민들의 요구로 정기총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결정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약식 명령 담당 판사는 최근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현경대 부의장이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사업가 황모 씨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며 지난 9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었습니다. 제주 지역 교사 131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했습니다.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83명을 합치면 제주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모두 314명입니다. 교육부는 교사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를 교육청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